안녕하세요. 돌아온 빅뉴스 시간입니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목요일 장마감 후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적 나쁘지 않았다, 선방했다라는 입장도 있고요. 근데 앞으로가 좀 걱정이 많이 된다라는 입장도 있는데 월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애플의 기업은 매출과 이익 네. 모두 기대 이상의 전체적으로 이익은 매출이 기대 이상 나왔어요. 다만 매출은 좀 3, 4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애플이 그동안 실적을 선방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성장의 새로운 어떤 판로를 좀 개척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전반적으로 좀 미국 시장에서 좀 지배적인 시각이라고 먼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기대 이상의 매출을 나온 것은 서비스 매출이요. 서비스 매출. 그리고 아이폰 자체는 기대 이상의 매출을 발표했지만 대부분의 다른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기대보다 적게 매출 자체가 발표됐다는 것도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네. 회사 측에서는 이제 서비스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걸 자랑하고 있고 서비스 매출은 16%나 늘어났지만 아직까지는 전체 비중에서 아직까지는 미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장 자체 애플에 대한 성장의 모멘텀을 또 다른 것을 찾아내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직은 가시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너희들 뭐 하고 있냐 얘기하니까 AI도 깜짝 놀랄 결과가 우리는 할 수 있다, 보여줄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언제나 이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답을 알아야 돼요. 애플이 좀 늦게 출발하지 않았나요? 그렇진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다른 데는 뭔가 퍽퍽 발표를 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일단 비전 프로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보지 않은 세상이니까 그쵸. 그에 대한 것들이 아직까지 뭔가 좀 한쪽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지을 수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주가는 이번에 좀 먼저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최근 지난주 내내 주시장이 다섯 연속 시가 시장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폰도 아이폰을 갖고 있는 애플도요. 정규장 시작 전에는 3, 4% 하락했지만 결국 정규장에서는 마이너스 1% 좀 안 되게 하락했기 때문에 일단은 선방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의 얼만큼 언제 다시 매출이 성장세로 돌아설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인데요. 문제는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도 가이던스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팬데믹 한 번도 발표 안 했는데 문제는 현재 진행되는 분기도 작년과 비슷한 정도 아니겠느냐라는 시각을 발표했기 때문에 약간 눈높이는 낮아지는 결과도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존과 마찬가지 광고 시장에서의 은근히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광고 부분이요. 검색 시장. 그리고 구독 서비스는 완전히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고 구독 서비스도 지난주에 가격 인상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목표 주가는 두세 군데 조금 내린 것도 현실이다라는 것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팔란티어라는 기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란티어가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어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도 좀 주목을 받아온 그런 기업인데요.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 없지만 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에서 제일 관심 있는 주식이 역시 큰 것은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에 관심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지만 테슬라나 엔비디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수가 좋아하시고 앞으로 큰 꿈을 기대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아시다시피 가장 유명해진 계기는 물론 피터 티엘이라는 엄청난 희대의 투자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만들었고 그리고 경영자로서 이 회사 직접 경영하는 알렉스 카프도 기괴한 인물이거든요. 엄청 이제 잘난 체도 하고 자신감도 있지만 결국 인공지능 분석에서는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된 것은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빌 라덴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사살했을 때 빌 라덴의 위치를 정확하게 찍어준 것이 바로 팔란티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팔란티어가 또 큰 역할을 한 것이 팬데믹을 극복하는데 코로나
19를 극복하는데 또한 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퍼질 수 있고 어떻게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상당히 많은 제약회사라든가 WHO 이런 데도 도움을 줬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명해진 거가 되겠고요. 이 회사는 뭔가 그 공적인 기업들보다는 뭔가 좀 뭐랄까 정부, 정보기관, 군사기업 이런 많이들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쪽과 민간 기업이 어느 정도 비중 계속 늘어나는 거지. 핫 이슈였던 것이 바로 알렉스 카프가 경영을 하고 있는 팔란티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어떤 팔란티어는 어느 정도 이 자신감을 갖고 있냐면 작년 어려웠을 때, 즉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모든 나스닥 기업이 어려웠을 때 자기네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주가는 떨어지고 있을 텐데 앞으로 수년 내에 경쟁자는 다 업계에서 사라질 거다. 올해 실적을 3번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할 때마다 크게 상승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흑자 전환하는 것도 보여줬고 특히 지난 분기 실적 때도 이제 곧 우리 S&P 500의 편입의 요건을 필요 조건을 갖춘다라는 네. 얘기했고 이번에도 또 4분기 연속 S&P 500 그 이익이 났기 때문에 S&P 500 편입 기준을 이번에 확실히 달성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대감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S&P 500 편입은 특정 기업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S&P의 산정위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뭐 그들이 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최소의 요건은 갖추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이번에도 그런 얘기 했고요. 이번 진행되고 있는 4분기뿐만 아니라 연간 실적도 가이던스를 상향시켜 놨고요. 네. 최근에 또 최근 한 3, 4주 전에 AIP라는 AI 플랫폼을 발표했어요. 전 세계에서 수요가 진짜 물밀듯이 또 몰려 들어온다. 유례 없을 정도로. 유례 없다는 단어가 이제 팬데믹 이게 크게 유행했던 단어잖아요. 유례 없다. 예, 그 발음도 안 되는 건데 네. 그 단어를 또 써가면서 지금 유례 없는 글로벌 수요가 좀 자기네가 다 연락 오고 있다 얘기하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자신감을 피력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이후에 HSBC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를 했고요. 16달러에서 목표적 21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기준을 보면 2024년 수익의 60.1배에 달하는 평가로 지금 주가는 거래되고 있어요. 엄청 비싼 건 맞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이익이 크게 늘어나면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시각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주가가 아직까지 올해 첫 이익이 났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이익이 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다만 좋은 회사인 거는 분명하고 그만큼 포텐이 있다. 다만 이런 주식 너무 한쪽에도 몰빵하거나 그러면 요번에도 올해도 많이 느꼈지만 변동성 불가피할 거다. 이런 점도 꼭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도 많이 급등하기도 했지만 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한 이 자신감을 지니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 월가에서도 좀 앞으로가 뭐 보장됐다 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인데요. 앞으로 뭐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네네네.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고용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를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나라도 최근에 주시장이 어려웠고 지난주에 좀 반등했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기가 엄청 안 좋다고 다들 얘기하자고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아서 문제였다는 거죠. 명기에 들어오니까 금리가 내리지 않고 오히려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생긴 거거든요. 기업 이익은 우리나라는 상반기 어느 정도 이익이 좀 감소한지 아세요? 상반기에. 우리나라 S&P, 우리나라 코스피요. 네. 우리나라 그 상반기 상장 기업은 실적이 마이너스 50%입니다. 영업이익이. 50%? 네, 절반이 반토막 났어요. 네? 그런데 미국은요 조금 줄었어요. 조금. 그리고 올해를 연간으로 보면 올해도 미국은 플러스 납니다. 이익이요. 그런데 미국은 그래도 떨어졌거든요. 떨어진 이유는 금리가 올라와서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금리에다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최근에 뭐 공매도도 그중에 이유를 하나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뭐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보다는 이익이 많이 감소해서 떨어진 하락한 건데요. 네.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국은 기업 이익도 견조했고 경기가 너무도 좋다 보니까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경고를 제롬 파월 의장이 계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 시장에 너무 강하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안 떨어지다 얘기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고용 시장이 뭔가 예상치보다 좀 덜 나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전달 것도 좀 내렸어요. 전달에 발표한 네. 것도. 그러다 보니 뭔가 고용시장도 지금 떨어지는 거 보니까 경기가 진짜 본격적으로 쿨링 다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생각하기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업률이 우리 내려가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규 그쵸. 일자리 많이 생겨야지 좋을 텐데 미국은 반대입니다. 신규 일자리가 17만 건이 예상됐는데 15만 건이야. 올해 그걸 박수 치는 거예요. 실업률이 3.8에서 3.9로 올라가면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아유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미국은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 지금 미국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분 완전히 다르게 가져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이 어떤 그런 쿨링 오프 한다는, 쿨링 다운 한다는 얘기가 들어보니 바로 시장에서 반영을 한 거죠. 금리도 좀 내려가는 모습을 지난 금요일 날 좀 보여줬다는 것도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벌써 한 열흘 전쯤에 5.0%를 두 번 정도 장중에 갔었는데요. 지금 4.5, 4.6 수준까지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금리가 내려오면 당연히 달러도 같이 약간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금값 같은 건 여전히 워낙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전쟁이 계속 나고 있으니까 금값은 고공행진했지만 중요한 금리나 달러가 조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 지난 주말까지 해서 미국 주식시장은 닷새 연속 올라가면서 네. S&P 500, 나스닥 다우, 러셀 2000 할 것 없이 올해 들어서 최고의 한 주를 보낸 것이 되겠고요. 특히 S&P 500개 중에서 한 170여 개의 기업은 지난 한 주간 주간 단위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그만큼 미국에서는 이런 뭔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약간 둔화될 수 있다는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반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해석은 어렵게 없습니다. 뭔가 고용시장에서 약간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조금 온도가 낮아졌다. 그것 때문에 네. 주가는 3대 지수 많이 올랐고 종목별로 크게 올라간 것들이 많았다라는 것이 지난 주말 고용시장에 대한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고 그 이상 여러분 아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고용이 안 좋으면은 아유 시장이 참 안 좋네라고 생각하겠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다르다는 점. 네. 왜 이렇게 올랐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시장이 안 좋다는 게 이쪽에서는 호재로도 또 그렇죠, 작용할 그렇죠. 수가 있구나라는 개념을 네.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올해 3분기도 이제 다 지나갔고요. 이제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렇죠. 2달 반밖에 안 남았죠.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몇 개월 시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익숙한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 네. 않은 분도 계시지만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는 130년, 14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란 게 정말 엄청나게 잘 발달되어 있어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고 그러면 쉽게 찾아 있고 그런 걸 제공하는 사이트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면 주가가 올라가더라. 그리고 한 달 동안의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에 상승 확률 얼마나 되더라. 특정 월에 사는 것이 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얘기를 많이 한다고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만약에 들어보셨을 것 같은 경우가 1년 12달 중에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달은 11월입니다. 11월. 11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 좋았던 것이 9월이 안 좋았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실 것 같고요.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말이 5월에 주식을 셀인 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5월에 팔고 10월에 돌아오라 이런 얘기 들으셨을 텐데요.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주식 투자를요 매 6개월 동안 보유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특정 월에 사갖고 1월에 사갖고 6월 말에 팔고 그러면 6개월을 보유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1월에 샀을 경우, 2월에 샀을 경우, 3월에 샀을 경우 6개월 동안 보유한 경우 보면 통계를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항상 보면은요 11월에 주식을 사갖고 그동안 6개월 동안 보유했을 경우가 주식 투자의 성공 확률이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최고의 6개월. 그래서 최고의 6개월은 11월에 1일에 주식 사갖고 6개월 동안 보유하는 거가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네. 반대로 셀인 매였으니까 4월 말까지 보유하면 가장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상승 확률은 70.5%입니다. 항상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네. 70.5%는 11월에 사갖고 6개월 동안 보유하는 거가 70.5%가 상승 확률이 있었고요. 수익률은 5.12%로 또 최고입니다. 최고.
5.12%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5월에 샀을 경우가 가장 저조한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상승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다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11월부터 11월, 12, 1, 2, 3, 4는 가장 좋았던 6개월이었다는 것을 보시면서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10월 27일, 28일 날 이런 거를 아주 재미난 그 통계를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거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미국의 S&P 500이요. 1950년부터 지금까지 작년 12월 30일까지 매일매일의 상승률이 나오는 게 바로 네. 이 표입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10월 때 마지막 주에 잠깐 마지막 전주에 보여드렸는데 네네. 항상 가장 좋았던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좋았던 6개월인데 이거는 가장 좋았던 닷새가 언제부터 시작한 날이냐면 10월 27일부터입니다. 10월 27일부터 닷새가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신기하네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올해 들어서도 가장 좋았던 닷새는 10월 27일부터 닷새였어요.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 더 좋아지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이미 뭐 지난 주말부터 해서 뭐 10월 28일부터 29일부터 앞으로 닷새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10월 27일 날 주식을 사갖고 보유했을 경우가 이번에도 역시 가장 좋았던 상승률이었다. 그래서 물론 통계는 통계일 뿐이지만 네. 워낙 오랫동안 통계를 보유하고 통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가 무시하기도 쉽지 않은.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도 맞췄다는 거 보면 앞으로 6개월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럼 가장 간단한 이유를 근거를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기업의 이익은 상반기에는 전년동기 작년보다 약간 마이너스 아주 조금입니다. 아주 조금 그래봤자 뭐 마이너스 2% 정도 마이너스 났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상반기 마이너스 50%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재미없었잖아요. 고점 대비 지금 좀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이유는 이익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밸류에이션은 뭐다? 금리입니다. 금리. 그래서 이 그림이 금리랑 S&P 500을 같이 보여드리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그게 금년부터 해가 6월부터 쭉 꾸준한 흐름이 되겠는데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반대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주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금리가 지난주에 좀 하락하는 모습, 조금 진정된 하락하는 보이면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다시 말씀해 이익은 그렇게 마이너스가 안 났고요. 특히 보면 금년 전체를 보도 약간 플러스 납니다. 내년에는 두 자릿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익 때문에 주가 떨어진 게 아니라 금리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아졌을 뿐이고요. 반면에 이익은 계속 증가해 왔고 내년에도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금리가 조금만 내려가면 이 주가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의 변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을 분기별로 보면 1분기, 2분기에는 전체 2분기에는 마이너스 3.8% 이익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고요. 1분기는 아주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3분기요. 3.7% 포함해서 내년은 두 자릿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으로 팩트셋 기준으로 좀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이 원래 일반적인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을 동일시해서 비교하시면 완전히 틀린 스토리가 되겠고요. 네. 미국 기업은 이익의 변수가 가장 크고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주가는 상당히 많이 반등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 말씀드렸다시피 꿈과 희망에 우리가 통계도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6개월은 어떻게 될 것인가? 11월에 사서 5월에 팔아라 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앞으로 6개월간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여러 가지 근거들을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이익의 변수인데 이익이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면모가 있고요. 밸류에이션이 또 많이 변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가 좀 상승하는 구간이 많다고 합니다. 뭐 이번에는 예외가 될 수도 있을 수도 그렇죠. 있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통계를 찾아봤을 때 그러한 수치가 워낙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겠다라는 점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빅뉴스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빠르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